안녕하세요. 호흡방입니다. 오늘 그 특징주로 에이텍하고 에이텍 TN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호흡방 TV 에이텍 ATT 급락 2019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갑시다. 1번. 오늘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잘 유지하다가 2시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하한가는 안 갔습니다. 뭐 거의 하한가라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8.69% 하락했고 8,450원 에이테.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격을 계속 유지를 잘 하다가 뭔가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그 기대감이 상실되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ATX TN도 마이너스 25% 빠졌고, 이 친구도 이렇게 그 전체 시장 빠지면서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그 최근 며칠 거의 일주일 정도 뭔가 기대감을 높이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그게 상실되면서 한번 쭉 빠지는 네, 그런 모양입니다. 2번 이게 주가 위 두 기업 뭐 다 아시겠지만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그래서 유죄를 받아서 유죄는 받는 건 좋은데 300만 원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5년간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그 테마주가 잘 가려면은 경기지사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이후에 또 더 큰 선거에 나오셔야 뭐 이렇게 더 주가가 잘 되는데 이 당선 무효도 뼈 아프지만 이 피선거권 제한 이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2심이었는데 그 300만 원 벌금형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때려 박았어요.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 원 선고 당선 무효요. 자 3번 필자는 저는 그 호흡방은 저 과거에 에이텍으로 약 350% 내외의 수익률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텍을 좀 제가 한 2년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10년 전입니다. 바이오로 10년 전에 에이텍으로 수익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에이텍은 뭐 가끔씩 매매를 했고, 근데 이제 이 정치 테마주 편입되고 나서는 매매를 잘 안 했어요. 매매를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잠깐 후회되네. 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에이텍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4번. 당시 제가 그 높은 수익률을 거둔 이유는 에이텍이 차세대 사업으로 RFID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ID 사업이 미래에 많이 쓰일 거다. 그런 예상이 있었고, 그리고 에이텍이 한국 스마트머니의 3대 주주였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관계에 있었습니다. 한국 스마트머니야. 그래서 5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버스 단말기. 요즘 현금 거의 안 내시죠? 이제 다 카드로 띡 하고. 카드도 안 내시죠?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대고 타시죠. 그 승하차 버스 단말기, 그리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 교통카드 충전기, 그리고 발매기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게이트. 지하철 게이트는 이제 새로운 지하철에 많이 들어갔고, 그 기존의 지하철은 위에다가 그 단말기를 붙였죠. 이렇게 찍는 거를. 그게 뭐 기억이 정확히 안 나시겠지만은 그게 2009년에 일괄적으로 어느 딱 이게 보급을 한 번에 쫙 까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카드 사용을 그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시설을 쫙 깔았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게 일괄 수주가 되니까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에 쫙 깔리니까 이게 뭐냐, 누가 하는 거냐. 근데 그게 에이텍이 했다. 그 스마트머니 3대 주주고, 그래서 그때 네, 요거 승하차 단말기, 버스 운전자 단말기 이런 거를 했습니다. 뭐 이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 발매기, 교통가구 충전기 이것도 하고, 이게 제일 많이 깔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게이트도 그 새로운 노선에는 들어갔고, 티머니 카드 자판기 뭐 이렇게 이런 게 한 번에 깔렸어요. 한 번에. 그래서 에이텍이 그때 2009년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익을 많이 냈어요. 5번. 그 당시에는 그 에이텍이 정치 테마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2009년이니까 그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텍이 지금은 본사가 판교 그 성남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에이텍의 본사가 성남에 없었고 그 서울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에이텍은 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앞 메인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거리의 초입,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내려가는 그 메인 도로의 오른쪽에 처음 한 세 번째, 네 번째 건물, 그게 본사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저는 실제로 가봤어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겁니다. 이 좁은 건물이거든요. 요게 그 에이텍의 본사였어요. 제가 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었고, 성남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고, 뭐, 이 당시에는 옆에 무슨 그 악기 가게 이런 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부동산 가치도 이게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근데 건물은 좀 작았습니다. 협소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판교로 이주를 하고, 그래서 판교 그 건물을 보면은, 네, 큰 건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돈을 벌어서 이주를 했어요. 제가 그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막 그 서브프라임 그 사태 때문에 그게 1,000원도 깨졌었어요. 에이텍이 과거에. 그랬다가 이게 거의 9,000원, 만원까지 갔거든요. 에이텍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건데 10배 오른 건데 10배. 저점까지 따지면 저점에 산 사람은 없을 거고. 어쨌든 뭐 저는 한 1,700원, 1,600원 그 정도에 샀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일로 옮겼어요. 판교로. 그때 제가 매도하고 나서 유증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돈도 좀 벌었었고 뭐 유증도 받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좋은 건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할 만하네요. 땅이 엄청 건물이 크네요. 그리고 판교가 여기가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7번. 자, 이번 급락을 보면은 특정일에 발생하는 이벤트는 특정일에 도달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도 무죄로 다 판결을 받았으면은 그 아까 그 12,000원 거기서 더 이렇게 막 과거처럼 18,000원, 2만원 그렇게도 날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반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Day 전에 파는 게 정석이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돈 버는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꾸준히 물량을 모으다가 D-Day는 그 재판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지 않나. 지난번에도 제가 뭐 나로 이야기도 했고 뭐 그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날에는 그게 이벤트가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뭐 주식도 그렇지만은 인간사가 좀 그 한국인들은 좀
끝을 보려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스톱 치다가 쳐도 못 먹어도 고한다 그러고, 뭐 망해도 좋다 고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대부분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디데이가 되기 전에 파는 것이 정석이다, 주식에서는. 그거 이번에도 또 확인된 것 같고. 8번. 그렇다고 현재 에이텍이랑 에이텍T에는 보유한 투자자들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주가가 어렵겠지만 아직 다 아시듯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 조항이 4개가 있는데 1심에서는 그 4개가 다 무죄로 나왔는데 2심에서는 그 4개 중에 하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게 유죄로 판결이 되면서 300만 원이 나온 거고, 다른 3가지는 또 무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리고 나머지 무죄 확정시키면서 이것도 무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판사의 성향과 재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 300만 원인데 이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판사들도 이게 100만 원 이상 선고를 하면은 이 사람이 직책을 상실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줄 수가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과거에도 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이게 먼저 생각나가지고, 여기 정몽준 2심도 벌금 80만 원. 네, 이거 10년 전인데 이것도 제가 그때 이거 보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검색해봤는데, 뭐 정몽준 전 의원 말고도 그,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이게 판사들이 재량에 따라서 이게 80만 원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대법원 대법관님들의 판단을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경감시켜 줄 수도 있고 다시 무죄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고 시간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9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이텍이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정치 테마주라는 거가 아니라고 하고 기업을 봐도 에이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더 잘 되면은 현재 주가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길게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불안하시고 그럴 텐데 마음이 흔들리면 주식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주식하다 손실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마음이 꺾여버리면은 뭐 손실이 나든 뭐 주식하다 보면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 다 안 되니까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좀 마음을 다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는 또 뒤집힐 수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결론 1번 에이텍과 에이텍TN이 이재명 지사의 300만원 벌금형 선고로 폭락하였습니다. 2번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자. 3번 그리고 에이텍과 에이텍TN은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승영
대주주 그분이 좀 보수적인 분이시고 좀 저는 좋게 봤어요. 물론 제가 수익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좋은 분이에요. 제 생각 제가 어쨌든 좀 보수적이시고 좀 이렇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락은 좀 마음이 아픈데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폭락해 난 이거 몰랐냐면 이렇게 막 놀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